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해외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열풍은 장난이 아니죠. 해외에서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떠서 여러분들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약간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국 주요 증권사, 투자자들, 암호화폐로 온난화. 여러분들 따뜻하신가요? 온난화랍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한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매력에 저항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암호화폐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저항하기가 어려울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증권사들이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주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상업은행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 투자가 주식시장 활동과 경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부유한 투자자는 여전히 암호화폐보단 금을 선호한다. 암호화폐가 많은 격차를 줄이고 있다. 농협은행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의 상담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은행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모 방송국 기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은행 곳곳에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준비를 하고 있겠죠. 워낙 석각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 또 은행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종종 암호화폐 투자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뉴스는 아닌 것 같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주가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많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 정부에 준 최고의 선물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만 좀 조용히 묵묵하게 있으면 우리나라 분들 많이들 수익을 보셨을 건데 꼭 한 템포에 한 번씩 이상한 애들이 나와서 짓거렸죠. 저는 솔직히 짓거렸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너무 무식해요. 뭔가 규제를 하는 형태 자체도 무식하고, 왜 그들이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무식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참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아둔한 인간들입니다. 정말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규제를 한답시고 어떻게 세상에 카자흐스탄에서 국민들에게 발포 명령한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무서우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지를 없애려면 양지를 밝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음지가 사라진다니까요. 왜 그런 것들을 모를까요? 아직도 1970년대, 1980년대 생각들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 어떤 이벤트가 나오겠습니까? NFT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NFT를 뭔가를 하겠다고 따르는 건 저는 은행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공사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NFT가 무분별하게 성행이 되고 있어요. 곧 다 잠잠해질 겁니다. 농협, 미래에셋,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소규모 투자를 조언을 하고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네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지만 좀 암호화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때 고민은 이게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고. 이런 뉴스가, 이런 보도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암호화폐를 사재꼈습니다. 그냥 세상은 변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점점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급속도로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가장 중심축에 지금 계신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2022년에 살고 계시지만 디지털 안에서 내 빌딩을 짓기 위해 땅을 사신 거예요. 이제 많은 곳들에서 그 땅에 빌딩을 짓기 위해 땅을 파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어떻게 가, 2년이 어떻게 가, 3년이 어떻게 가. 기다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전에 뭘 하셨는지. 3년? 금방 갑니다. 이게 근데 3년까지 기다릴 사업입니까? 디지털은 일상의 시간보다 20배, 30배, 100배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일상의 시간과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의 시간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를 갖고 그 가치를 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따뜻한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는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생각이 맞았잖아요. 결국은 제 생각이 맞았잖아요. 세상은 변할 것이다. 분명히 블록체인 생태계로 많은 부분의 블록체인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동의 시대가 아니다. 노동의 종말은 금방 온다. 이제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낙오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잘 포장된 곳에 투자하라. 저의 지론입니다. 점점 이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생태계, 모든 경제 생태계를 전부 섭렵을 합니다. 제가 책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안에 다 나왔던 또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IT 빅4 기업이 성장을 했고 더 심화되고 더 다각화되는 그들의 횡포. 근데 뭐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번 편해지면 다시 불편한 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거래소에 지갑이 열려야 되는데 크립토 커스터디 리더 디지볼트라는 이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보관해주는 기업에서 드디어 XRP 지갑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기업은 2021년에만 보유 암호화폐 자산을 30배 정도 늘린 그런 기업이고 또 나스닥에 상장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암호화 자산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잘 투자까지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XRP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금액에 이제 뭐 빼기도 힘들고 그냥 장투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맡겨놓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물려 있는 건 여러분들만 물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XRP도 좀 받아주라. 그래서 XRP 지갑을 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들도 해킹의 위협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더 안전한 곳으로 본인들의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이동을 시켜서 보관을 해달라는 그런 기업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에셋 리얼리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기원 투자자, 가족사무소, 펀드 매니저, 법 집행기관 및 정부를 포함하여 증가하는 고객 목록의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한다. 에셋 리얼리티는 압수된 자산, 압수된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디지볼트라는 이 기업에 그 자산을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장하려는 그런 취지겠죠. 디지볼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라는 고객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XRP를 지원하는 기능을 개발을 했다. 현재 50여 개 정도의 디지털 자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굉장히 보안이 잘 된 회사겠죠. 이 회사 대표는 2021년 암호화폐 참여의 획기적인 증가가 반영된 것처럼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는 그 가치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 회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업계 표준을 높이고 시장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객을 위해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기업들도 이 기업에 암호화 자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코인들이 내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내 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도박판에 있는 판돈일 뿐입니다. 그게 진짜 내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는 게 내 코인이죠. 그런데 댓글을 이렇게 한 번씩 읽다 보면 스테이킹이라든가 에어드랍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킹 한다고 그 몇 개 더 받겠다고 내 자산을 그곳에 맡기는 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산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죠. 어쨌든 좀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다단계와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이자를 공급받아야 될 날짜에 그냥 숫자만 바꿔버리면 돼요. 실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개수를 늘릴 때도
다른 것에서 투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코인 개수를 늘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떡락이 와버리면, 그들이 투자했던 곳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스테이킹 하라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옮겼는데 그 회사가 무너지면 몇 개 더 개수를 늘린다는 게 그렇게 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의 상황같이 변동폭이 커버리면 차라리 시장 가격에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몇 주, 몇 달, 며칠 이렇게 락이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스테이킹을 해주는 회사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 업비트나 비싸면서 분명도 그런 금융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때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스테이킹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에어드랍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에어드랍 받겠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해킹에 엄청난 노출이 돼 있고, 또 그렇게 에어드랍 받은 코인들이 그렇게 쓸모있는 코인들이 별로 없어요. 공짜로 주는 것들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업비트나 비썸에서 주는 에어드랍 코인들은 분명히 효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거래소에서 그냥 판단을 하고 에어드랍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효용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에어드랍 지원을 해주기니까, 그냥 저는 가장 좋은 게 매도 매수를 하실 게 아니면 본인들의 개인 지갑에 넣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스테이킹이라든가 에어드랍 방송을 안 해요. 그 원망을 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못 해요. 한순간에 또 그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많은 투자자들 암호화폐 해킹당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스테이킹 번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킹 당했다는 뉴스가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대처하실 방법 있으신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에,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니까 몇 개 더 받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거래소 그냥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데이터베이스가 짱짱하고 보안력이 강한데도 이들도 잘 보관해 놓으라고 기업으로 보내잖아요. 좀 더 나은 보안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보장해주는 업무를 하는 이런 기업들로 보내잖아요. 분명히 엄청난 해킹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암호화 자산만 가나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까지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받겠다고 왔다 갔다 보내지 마세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